유튜브 보면 막 50대, 40대 또는 60대 먹은 분들이 20대 때 해야 하는 것들, 20대 때, 30대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콘텐츠로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알고리즘에서 스크롤링하면서 뜨는 걸 보다가 이걸 반대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 20 대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저 20 대나 10 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내가 30 대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20 대인데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30 대, 40 대, 50 대, 아니 한 80 대에도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가져가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해 보면 어떨까? 20 대인 지금 내가 60 대에도 지키고 싶은 것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주변 학과 선배한테 얘기해 봤는데 그 학과 선배님께서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좋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게 3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금 제 꼬라지 보이시죠?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씻지도 않고 일어난 지 한 15 분, 20분 만에 잠옷 입은 상태로 그냥 킨 거예요, 카메라를. 저는 80 대에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별로 체면이나 시선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실제로 안 씻은 상태로 그냥 뭐 이런 옷을 입고 가진 않지만 그냥 검정티로 갈아입고 바로 헬스장 가거든요. 뭐 얼굴에 당연히 좀 약간 때 같은 거 껴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신경을 안 쓰듯이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남의 얼굴 보나요? 안 보지 않아요, 사실. 그냥 자기 운동하느라 바쁘고 뭐 이어폰 꽂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서 운동하다 보면 시간 쭉 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남의 신경을 쓰면 나이가 몇 살이든 뭘 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60 대에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바로 켜고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대충 켜고 툭 던지고 툭 편집하고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선배님과의 대화에서 끌어낸 건데, 어 그냥 좀 바로 생각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콘텐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하다가 까먹고 살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아 이거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나이랑 무관하게 인생 전체에서 언제나 하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10대 때도 했었어요. '이 책 읽었으면 어땠을까? 저 친구한테 말 걸었으면 어땠을까?' 이 고민이 그냥 20대 때 대학교나 인간관계나 다른 걸로 바뀌고, 30대 때 뭐 육아나 이런 걸로 바뀌고, 그냥 계속 무한한 후회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음 '생각난 바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겠죠. 6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면 몸이 아무래도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 20-30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60대 70대 넘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아직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든 그거를 막 100% 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60대 80 대에도 했으면 아니면 지켰으면 좋겠는 거는 운동과 독서를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뭐 고강도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독서에 고강도가 있나? 아무튼 운동 운동을 그냥
조깅 같은 개념으로 해도 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뭐 근력 운동도 고강도로 해서 뭐 그 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주 해서 몸에 뭐 건강을 더 좋게 만들고 독서나 머리 쓰는 일도 좀 규칙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신체적인 인지적인 노화를 늦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생각이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 또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음 좀 '주변인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요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 또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의식적으로 화술이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을 매일매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보는 거랑 실행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실수나 이런 거를 가끔 막 크게 하진 않는데 '아 이거 이렇게 더 유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친절해지고 고마움도 잘 표현하고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그 가족이 지금 20대 때 느끼는 가족의 개념이랑 60대 70대 때 느끼는 가족의 개념은 완전 반대잖아요. 20대 때는 내가 부양을 받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단계인데 그때가 되면 독립을 시켰거나 아니면 왜 어찌 됐든 혼자 살고 있을 그 혼자서 보낸 시간이 엄청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배우자가 없다면 거의 웬만하면 혼자 아니면 배우자만 만나거나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시대상이 바뀌어서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미래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 됐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봉사 같은 걸 나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과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고 60 대나 그 나이가 넘어서도 요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요리를 해서 그냥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 앞에 말한 건강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요리로 건강하게 챙겨 먹고 좀 요리를 그때 되면 전 지금 요리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몇십 년씩 하면 그래도 뭐 주변의 사람들 집에 찾아오면 해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연한 이거 뭔가 당연한 건데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돈 문제로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로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60대 70 대가 넘어가도 제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최근에 어떤 제육볶음을 판매하는 1인 제육볶음집에 갔었어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자리마다 키오스크 깔려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기반으로 주문해서 먹는 가게였는데 그 1인 좌석 같은 데 앉아서 그냥 주문하고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뭔가 말 정하기 애매한 나이대 어른분이 말씀을 거시면서 그 이거 주문 좀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도와드리고 어쩌다가 대화를 좀 쭉 하게 됐는데 그 나이대의 어른분들도 아직 일하고 싶고 자기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에 60대 분들은 그냥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제가 볼 때도 일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분들의 의지나 역량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배리어가 생기잖아요, 일을 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낮에 할 게 없다는 거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분 대화 나눠 봤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제 세대에는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른 나이에 실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60대 70 대가 넘어가서도 결국 뭔가 소일거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게 현금화 가능한 어떤 일을 제가 그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로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나 아니면 좀 전문화된 지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또 그걸로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뭐 그때에 대해서 다른 미디어 플랫폼이 생기면 뭐 거기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그래도 4-5 시간 이상 뭔가를 해서 현금화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기여한다는 경험 있죠. 꼭 돈을 안 벌어도 봉사를 하거나 해서 기여하는 경험은 저는 노년이 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사람이 덜 우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하루에 몇 날은 아니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아직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우리 할 저희 할머니가 왜 좀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면에서의 뭐 그 할머니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분은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부양 가족과의 접점이 끊기는 기간이 제가 볼 때 길어도 일 주일이 안 됩니다. 몇십 년 넘게 계속. 지금 80 대실 건데 끊긴 적이 없어요. 그 부양 가족 그니까 부양 가족이라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자식이나 그 손자, 손녀들이랑 연 전화해서 뭐 할머니께서 약간 걱정을 하시거나 좀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손자나 자식분들이 이제 "할머니 몸 괜찮으시냐?" 이런 거를 반대 방향으로 케어를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서로 신경 쓰면서 살고 또 뭐 취미 활동이나 집안에서 뭐 정원 같은 걸 많이 꾸미면 같이 꾸밀 수도 있잖아요. 텃밭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 같은 거 같이 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의 활동에 내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 같은 거에 기여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있죠. 주변인과 굉장히 원만하게 지내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감사를 표하는 거랑 건강 요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개가 잘 없으면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은 쪼끔 안 좋아져도 가능한데 그 주변인 관계가 원만하거나 원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60대 80대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육볶음집에서 뵌 어르신분도 사실 되게 일이 없다는 아쉬움을 빼면 충만한 삶을 아니면 좀 만족스러운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가족 얘기나 그 손자에 해당하는 분들 얘기를 해 주실 때 표정이 엄청 좋으세요. 좋으시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가정의 대소사를 좀 본인이 많이 챙기시는 좀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그때 초면인 분이었는데 너무 '아 좋다.' 그냥 뭐 그냥 듣고 있는데 옆 사람까지 기분 좋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원래도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거 엄청 중요하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좀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걸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내가 생각한 바는 바로바로 해서 '나중에 이거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줄이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건강하게 크는 거.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운동과 독서를 계속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가족이나 주변인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근데 60대 80대 넘어가면 배우자가 거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원탑이라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이라 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가족인 것 같고, 가족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제가 어딘가 속한 집단인 것 같아요. 이웃이나 공동체나 취미 집단 같은 거. 그렇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네 번째고, 감사함을 잘 느끼는 것. 그리고 돈 문제에 허덕이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나이에도 소일거리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하는 거 말고 저는 현금 흐름이 진짜로 나오는 일이면 좋겠다가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거 말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아 이거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바로 한 거거든요. 그 선배님이랑 카톡하다가 "아 선배님한테 이런 거 유튜브로 찍어 보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바로 휴대폰 켜고 마이크 켜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찍고, 이제 이거 다 찍으면 저 씻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지금 18 분째 지금 녹화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 집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과정을 제가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60대 80 대에도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이게 찐막일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는.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튜브 같은 것도 뭐 '구독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냐. 구독자 안 모이면 어떡해.' 하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사람들이 안 봐주면 어떡하지? 댓글 안 좋게 달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찍는 과정이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도 막 싫지 않고 즐거운 편에 가까워요, 찍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면 저는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도 당연히 스트레스는 동반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냥 즐겁기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과정상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뭐 이 조회수 얼마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과값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실행할 때도 '아 이거 잘 결과값은 내가 담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내가 이 시장 조사하고 데이터 모으고 고객 반응 보면서 어떤 제품을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운데.' 하면 보통 그러면 일 잘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관심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재미를 자발적으로 느끼면 더 하게 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공부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고 '아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재미있는데 저건 저런 또 영역이 있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이 아니어도 다른 취미나 다른 영역에서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때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대본 없이 찍은 22분 동안 든 생각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조회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솔직히 발상 자체는 저는 재밌어요. 20 대인 내가
60대 80 대에도 유지하고 싶은 것들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볼까요? 60 대가 많이 볼지 20 대가 많이 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 퍼져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 목표는 이 콘텐츠 이 보잘것없이 카메라 바로 켜서 만든 콘텐츠가 곧 60 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희 부모님과 친척한테 전달이 되면 제 개인적인 성공입니다. 이런 거를 이유로 연락 한 번씩 주고받으면 좋잖아요. 예 예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었을 때 아빠한테 알고리즘이 뜬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아빠랑 대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랑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평생 뭐 수호하고 싶은 가치가 있나요? '평생 나는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는 가치가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런 거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